자, 이번 시간에는 열과 일의 전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열역학에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은 영어로 heat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데 이 이동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 flow of energy 해가지고 flow. 요게 좀 강조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열량은요. 그럼 이동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의 양이기 때문에 quantity of heat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동한 열의 총량을 구하는데요. 요거는 중학교 때 많이 배웠습니다. 자, Q는 cm 델타 T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에너지니까 단위는 줄이겠죠. 자, 그래서 Q는 이제 전통적으로 열량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동한 에너지의 총량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소문자 C는요. 물질의 비열입니다. 그 다음에 M은 물질의 질량, 델타 T 요거는 온도 변화량입니다. 요거는 보통은 절대 온도를 쓰는데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스몰 델타 T라고 해가지고 얘를 이제 섭씨 온도로 사용을 해도 뭐 크게 무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가 열량이 이제 정의가 됐는데 디테일하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이 제일 중요한데요. 비열을 구하기 위해서 요 식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변환시켜 봅시다. C는 Q over M 델타 T죠. 자,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줄이고 뭐 크게 줄, per,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줄 대신에 칼로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표준은 킬로칼로리입니다. 자, 그래서요. 비열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물질 1kg의 온도를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비열 여기서 줄을 써도 되는데 1kcal는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순수한 물 1kg의 온도를 1켈빈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서 정의됩니다. 물이에요, 물. 자, 그래서 칼로리 단위는 보통 우리가 식품이나 이런 데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칼로리랑 줄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칼로리라는 이제 단위가 왜 쓰이게 됐냐면요. 초기 열역학 단계에서는요. 열과 에너지가 뭔가 다른 거다라고 해가지고요.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발전해서요. 줄이라는 단위를 쓰기 시작했고요. 열은요. 열대로 발전해가지고 칼로리를 보통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열에 대한 이론을 칼로릭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열의 일당량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1줄이 도대체 몇 칼로리인가 요거를 이제 실제로 증명을 해놨습니다. 자, 열의 일당량이라고 합니다. 역학적인 일이 열로 변환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실험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1칼로리는 4.2줄이라고 됩니다. 자, 실험 장치는 이렇습니다. 자, 얘가 실험 장치인데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추, 질량이 M짜리 추가요. 이렇게 이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면요. 여기에 줄이 감기면서 얘네들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손잡이를 놔면요.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실을 풀겠죠. 이 떨어졌을 때 한 일의 양과 일의 양이 요 안에 들어있는 물의 온도를 얼마나 높이는지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같겠죠. 같다라고 두니까 결론적으로 1칼로리가 4.2줄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요. 요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은요. 뭐냐면은 열량계입니다. 열량계. 자, 쉽게 얘기해서요. 이렇습니다. 열의 일당량이 정의가 됐기 때문에 자, 모든 것들을 이제 물이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는가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 값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식품과학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요 본배는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 이렇게 차여져 있고요. 뭔가 이제 뜨거운 물체 같은 거, 금속 같은 걸 달고 가지고 이 안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금속은 뜨거우니까 열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물의 온도는 증가할 거고 금속의 온도는 뭐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접개를 통해서 살살 이렇게 저어주면요, 얘가 이제 순환을 하면서 열 평형이 잘 도달을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물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따라서 이제 얘가 뭐 비열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식이 Q는 cm 델타 T를 이제 가지고 합니다. 요 안에서 물의 초기 온도를요 T1이라고 하고 나중에 열평형 온도를 T2라고 합시다. T1에서 T2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 뜨거워진 금속을 넣었을 때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열량은 물이 이렇게 받은 열량과 같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 쓰입니다. C 물의 비열 곱하기 요 탱크 안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 곱하기 T2에서 T1으로 이제 얘가 온도가 변했죠. 요거는 물의 온도. 그 다음에 금속의 온도는요, 처음 온도가 이제 T3였고요. 결국에는 뭘로 가나요? T2로 가야 되겠죠. 두 개가 온도가 같아야 열평형이겠죠. 는 C 금속 곱하기 M 금속 곱하기 온도 변화가 T3에서 T2 이런 식으로 갔죠. 물의 비열 알고 있고요. 물의 질량, 넣은 질량 알고 있고요. 이 온도는 측정하니까 알 수 있고요. 이 금속의 질량, 무게 이제 저울로 재면 되니까 이 금속의 비열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 본배 열량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식품과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 안에 뭔가 음식물을 넣고요, 얘를 그냥 완전 연소를 시켜버려요. 그럼 완전 연소, 재가 안 남게끔. 그렇게 되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부 다 이제 열로 전환돼 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자 옆면에 보이는 이제 영양 표시에서 칼로리 표시가 있죠. 그 값을 실제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초점 질문 요게 좀 중요한데요. 물의 비열이 이제 커가지고 생기는 이점이 있죠. 요거는 생명 유지랑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게 줄의 실험이거든요. 줄의 실험이 가지는 의미, 요런 거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항상 고민하는 거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하려는데 과자 한 봉지 500kcal를 먹었어요. 그럼 이걸 소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될까? 역학적 일을 한번 구해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 걸 이제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도 우리 보통 하루 권장 칼로리 2000kcal 정도는 소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 뭔가 많은 일들이 더 일어나는데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3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